네, 어제 오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제보받아 세상에 알린 분이 바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떤 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12월 10일 밤 11시 52분경이라고 알려졌고요. 예. 구속이 확정되기 몇 분 전에 동부구치소 거실 내에서 화장실에서 러닝셔츠하고 내복 하의를 연결해가지고 예.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제지가 됐고, 네네, 제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포기했고, 지금 그러니까 네. 뭐 그 조사받고 이러는데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원래 뭐 제가 그 상임위에서 볼 때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왜 네.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본인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입장문을 냈고요. 네. 또 구속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는 걸로 봐서는 예. 자기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 음. 그런 그 꼬리 자르는 속셈도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뭐 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혹시 모르겠으나 뭐 병원 같은데 또 그 구속 수감이 아니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증거인멸을 접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도 이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래요. 네. 지금 그 구치소는 그 법무부 관할이죠.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좀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상 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면 이 끈의 그 러닝 셔츠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잘 신축성이니까 그걸로 끈을 만들었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질식사까지 하는 데는. 근데 이게 교도관이 옆에 있었고 영장 그 신문 전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방 발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그러려고 했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보여주기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무슨 그것도 뭐 그 주고받는 신호인 건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 뭐 이러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신병 확보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지금 의원님 법무장관도 지내셨고 국무위원이셨잖아요. 네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바로 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졌던 국무회의 심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었는데 네네네.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그날 벌어진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선 당연히 모든 그 대통령의 행위에는 관계 장관하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또 정권의 명운도 갈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어제 총리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걸로 들리고요. 그러면 안 열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범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 이런 그 부정을 하는 그런 건지 아예 그 이후의 수사를 염두에 둔 공개 발언인 것인지 뭔가 계산이 있는 것인지 실제 그런 국무회의는 이게 국무총리 한덕수가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 계속 보좌를 해왔던 분인데 그런 식의 국무회의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 안 됐다라는 식이고요. 또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는데 5분 만에 끝났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심지어 그 농식품부 장관은 자기가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회의는 당연히 회의의 시작과 개의를 알리고 주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안건에 대한 토의와 심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발언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상적으로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대통령이 59분을 얘기하고 그냥 60분 만에 마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태까지도 다 이렇게 그 엉터리로 해왔지 않나 싶고요. 모든 게 참 해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석 지점이 약간 달라지는 게 네네.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건 뭐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포멀한 네네.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밝힌 건 이건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무슨 입장을 밝힌 게 이런 게 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네네.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계산된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네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예.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유기한 것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 게 그렇게 좀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네네. 얘기네요. 회의의 형식이 어쨌든 간에 사전에 알았고요. 네. 네, 또 그게 불법이라는 걸 또 인지를 했고요. 본인의 부서 행위가 해야 될 당연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중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러면 사법 처리는 네. 피할 수 없다고 보세요? 국무위원들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네.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 저는 뭐 그 국회가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럼 최성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네, 한덕수 네. 총리 같은 경우도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의원님이 또 추가로 공개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방첩사가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제가 그 개헌 문건을 처음에 공개를 했고요. 네. 네, 거기는 이제 계엄사하고 합동수사본부 운영 규칙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전두환의 그 포고령 10호를 참고해가지고 이번 포고령 1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엄은 준비돼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것을 참고해서 대통령이 뭐 직접 문구를 고치기도 했다라고 어제 밝혀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나아가서 민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덧붙여서.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날 계엄하는 당일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따로 불렀고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마 이 문건을 건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만든 문건을. 네. 그러니까 그 계엄을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가기 위한 계엄 이후에 선포 이후의 계획까지도 다 짜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경찰에 건네준 거냐면 대상 가운데 MBC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국회를 해산할 뿐만 아니라 언론 통제까지도 단순히 포고령 1호에 무슨 그 언론 검열뿐만 아니라 실제 이 방송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실행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평소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이 조직이 다 침묵하고 있어도 어떤 조직원의 소수지만 양심 속으로 그 정의의 신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주 소수지만
거의 자신의 그 신분과 그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예.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뭐 그 여러 국방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그래 왔고요. 예.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검찰에 대한 수사 불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앞서 그렇죠.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덮고 특히 권력 앞에서 더욱 그런 충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검찰이 매우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수사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죄상을 미리 제보를 받아서 빨리빨리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군 쪽에서 좀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네네. 제보를 하는 그 어떤 그 심경에는 네. 군을 정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에서 군사 관료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예. 일부는 아직도 본인들을 입장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라고 네. 입을 맞추어 왔고요. 그런데 하나씩 물으면 이미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그때 알았다라는 그 네. 웃기는 그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는 뒤로 다 임무 수행을 해왔죠. 연습 훈련도 했고요. 네. 다른 포장을 내걸었지만 그런데 그걸 듣다 안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미울멍을 받겠다 싶으니까 손을 번쩍 들고 말하는 분들이 한 두어 분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